청정해역으로 유명한 거제도. 바다를 마주보고선 작은 마을. 그곳에 이른 아침부터 시끌시끌한 집이 있다. 어머니, 모자이크 하나 제가 쓸게요. 장하고. 반한석 씨 부부와 며느리가 작업 나갈 준비를 하는 중인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웃 사촌 영래 씨도 왔다. 하루 24시간을 일해도 모자란 바쁜 시기. 그야말로 사돈의 팔촌이라도 불러야 할 정도인데 아, 저희 친정 엄마요. 같이 농사 좀 도와주시고 하니까 같이 이제 오늘 또 특히 다 바쁜 날이어가지고 오늘 잘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 새벽부터 많이 같이 일어났어요. 시집간 딸과 한 동네에 사는 친정엄마는 급할 때면 달려오는 든든한 지원군. 이렇게 사돈까지 와서 도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죽순 때문이다. 대나무의 어리고 연한 싹인 죽순은 아삭아삭한 식감과 은은한 향으로 다양한 요리에 사용된다. 죽순은 4월 중순부터 딱 한 달 동안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총출동하는데 대장은 경력 50년의 시아버지. 캐기 좋은 죽순을 쏙쏙 집어주는 쪽집게다. 아, 이러면은 3개 이상 제끼져서. 아, 다 이렇게 제껴졌으니까. 옳지. 제끼졌으니까 요거는 요리 파도 요게 죽순이 있는 게 요까지. 요거는 있고 요거는 파면은 요건 죽순 안 쪼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멀었어요. 그럼 다 젖혀진 걸로만. 제끼진 걸로 쭉 올라온 거. 그런 것만 파. 하루에 10cm에서 많게는 30cm씩 자라는 죽순. 너무 자라면 질겨지기 때문에 층층이 돋아난 잎 3개가 아래를 향할 때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우후죽순이라는 말처럼 5,000평의 야산에 무섭게 솟아나오는 죽순. 하루에 2~3톤씩 캐내도 끝없이 나온다. 일은 고되지만 덕분에 자매처럼 둘도 없는 사이가 된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친정엄마는 도시 생활을 접고 이곳에 정착한 지 5년이 됐다. 우리 딸 때문에 여기 일을 왔죠. 우리 딸이 여기 시집 와가지고 나 거제도라고는 잘 몰랐는데 우리 딸이 시집 와갖고 이런 데가 있는지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보니까 일이 많으니까 자꾸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아침 일찍 시작한 일은 해가 지고 나서야 끝이 난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다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채취해온 죽순을 가공하는 일. 첫 번째 단계는 죽순 삶기다. 한 3시간, 4시간 삶아야. 그걸 해야 죽순이 제대로 당긴다. 생죽순은 아린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아줘야 한다. 반한석 씨는 캐온 죽순을 그날 삶는데 땅에서 캐내서 빨리 삶을수록 향이 보존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과정은 흐르는 찬물에 24시간 담가두는 것. 이렇게 해야 아린 맛이 완벽하게 없어져서 누구나 먹기가 좋다. 이렇게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사돈에게 부탁하기 미안하다는 반한석 씨 부부. 하지만 결혼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기에 남의 일 내일 따지지 않고 기꺼이 도와주는 친정엄마다. 이렇게 한 달을 열심히 일하면 1년에 3~4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게을리할 수가 없다. 새벽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아, 근데 철이니까 안 하면 안 되지. 죽순을 키가 자꾸 파려고. 죽순을 다 파야 되니까. 새벽까지 해야지. 근데 이걸 한 달 안 가니까 한 달. 근데 이렇게 잠도 거의 못 주무시겠어요? 잠 2시간, 3시간. 피곤해도 대나무 밭에서 쏙쏙 자라는 죽순들을 생각하면 한시도 쉴 수 없는 부부다. 나, 아이, 아이, 엄마, 이 나. 아, 나만 끼고 몇 시예요 지금? 지금 10시 10분이다. 아, 6시 10분. 함께 살 때부터 해온 할머니의 일. 손자 부부가 새 집을 지어 분가를 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 깨워주신다. 빨리. 엄마. 응? 엄마, 딱 5분 있다. 아,
하지만 아침잠이 많은 큰 손자는 절대 깨우는 법이 없다. 가이지가 아빠는 밖에 일도 하고 그 학교에 조금 고단는데 막 조금 더 노작으로 놔주고 너는 여자가 될게 보게 일로 안 하나 그래 네가 하고 그래라. 근데 어제도 내가 진짜 늦게 잤는데. 행여라도 자는 손자를 깨울까 신신당부를 하고 가신다. 조심해서 하세요, 할머니. 아, 잠들은 진짜 내가 진짜 적게 잤는데. 아. 할머니의 손자 사랑은 오래전부터 유명한데 많이 먹고 많이 크라. 많이 먹고 빨리 크라. 알 많이 넣고. 알 많이 넣어. 아흔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손자가 먹을 달걀을 위해 씨암탉을 직접 챙기신다. 작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다가 옆집으로 분가를 시켰지만 밥은 함께 먹어야 한다는 할머니 성화에 아무리 바빠도 아침 저녁으로 시댁에 오는 손자 부부. 덕분에 며느리의 일은 늘 많다. 어떻게 늦어가지고 제가 늦게 와서. 참 잊었네. 죄송해요, 언니. 밥 뜯게. 아침 저녁으로 4대 8식구의 밥을 차리는 일은 며느리에겐 큰일. 여기에 여자들이 힘든 이유가 더 있다. 밥상 하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2개씩 차리기 때문이다. 큰 상이 있지만 꼭 작은 상 2개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아들이랑 우리 어머니랑 우리 집에 가니 지금 할아버지랑 같이 잡수고 같이 먹고 이제 여자는 여자끼리 저쪽 와서 같이 먹고. 와, 그러면 이렇게 겸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로부터 이어온 가풍. 다른 집들은 없어진 풍습이지만 4대가 사는 이 집에는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 여기는 하늘, 여기는 땅. 이런 가풍이 손자 며느리에게는 신기했었다. 처음 왔을 때 친구들한테 제가 여기는 다른 세상 같다. 다른 세상 같다고. 너무 제가 이제 저는 약간 개방적인 집에서니까 좀 좋았을 때는 처음에 좀 많이 놀랬거든요. 아버님이랑 이제 할머님이랑 좀 약간 옛날 제가 알던 것보다는 제가 이제 살아왔던 환경보다는 좀 보수적이어서 좀 놀랐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적응은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제 좀 놀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안에는 서열이 있다. 가장 큰 어른 1대 할머니. 그 아래는 2대인 아버지. 그리고 3대 큰손자. 그 다음이 9살 증손자다. 원래 옛날부터 네. 이래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 우리 가정의 그 뭐 가정 문화라 할까요, 뭐 전통이라 할까 그대로 내려오는 거 그대로입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거는 그건 좀 안 맞죠. 남자 할 일이 있고 여자 할 일이 있고 그 대신에 남자도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엌에 들어가서 남자가 한다는 건 조금 안 맞죠. 장차 가족을 이끌어 나갈 막중한 임무를 가진 손자와 증손자를 유난히 아끼는 할머니. 손자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이거 밤새 연습밥을 못 먹거든. 달걀 하나 부치어주라. 예. 바로 명령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자들은 밥을 먹다가도 달려나가는데 평소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우는 닭장까지 달려가 방금 낳은 신선한 달걀을 구해오는 건 예상. 최고 어른인 할머니의 말씀을 고분고분 따르는 며느리들. 하지만 손자 며느리 혜영 씨는 아들의 버릇이 나빠질까 걱정인데 손주 밥 못 먹을까봐 지금. 두 며느리가 바쁘게 움직여 달걀 후라이를 대령했다. 근데 내가 한 뜸이지. 증손자가 셋이나 있지만 할머니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아이는 장손 승연이. 집안에서 50년 만에 태어난 딸이라는 가희도 예뻐하지만 이럴 때는 동생보다는 뒷전이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또 한 가지의 통과 의뢰가 있다. 자, 그렇지. 자,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니겠습니다. 갔다 온나? 다 갔다 같이 가 온나?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께 배꼽 인사를 드리는 일.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일인데 안녕. 아이들도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니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침 일과다.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누나 가희와 승현이는 항상 아빠와 함께 등교하는데 같이 출근을 하시나요? 예, 보통 같이 이제 학교가 같은 초등학교, 저는 교사고, 초등학교. 그 우리 두 아들, 딸들은 학교에 같이 다니니까 같이 출근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집에서는 예쁨 받는 응석바지라도 학교에서는 아빠에게 말도 편하게 못한다고? 학교에서 아빠 보면은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나 애들이 있을 때는요. 선생님 안녕하세요고요. 아빠가 혼자 있을 때는요. 아빠 그냥 아빠라고 불러요. 이렇게 할머니의 총애를 받는 손자와 증손자의 하루가 시작된다. 남편과 아이들이 학교로 가면 집에 남은 사람은 더 바빠진다. 아래층에 마련해 놓은 작업장으로 출근을 하는 혜영 씨. 혜영 씨는 시부모님이 정성 들여 가꾸고 수확한 죽순과 유자의 판매와 주문 관리를 맡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족들끼리 역할 분담을 한 게 주로 물론 서로 이제 일손이 부족할 때는 역할 분담 없이 다 돕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버님은 이제 농장에서 이제 키우는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관리하시고 키우시고 이제 그런 걸 하시는 거고 어머니께서 또 공장 관련 일을 해서 공장 관련 일들을 공장 관리를 하시는 거고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 나온 제품들을 포장해서 판매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혜영아, 이것 좀 담을래? 같이 할래? 이거 깍지 해. 내가 할게. 아, 박스에 담을까? 평소 귀농을 꿈꾸던 친정엄마는 딸이 있는 거제도에 정착해 사돈네 일도 돕고 농사도 배워가는 중이다. 뭐니 해도 딸의 얼굴을 매일 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두 사람이 정신없이 일하는 사이 학교 갔던 두 아이가 돌아왔다. 엄마가 바쁠 때에는 누나인 가희가 동생을 챙겨서 공부도 시키고 숙제도 봐주는데 하지만 장난감이 더 좋은 승현이. 숙제는 뒷전, 장난감 놀이에 푹 빠져있다. 이거 똑바로 풀어. 보다 못한 누나가 엄하게 얘기하자 삐쳐버린 동생. 너 자꾸 문제하고 내가 그렇지?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서 예쁨만 받고 자랐으니 누나의 싫은 소리 한 번을 참지 못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누나를 때리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막무가내로 때를 쓴다. 지금 뭐 하는데? 일어나! 어디 일어나? 하나 무서운 사이 못 써. 빨리 일어나는 빨리 신발 신어. 엄마도 이기지 못하는 고집. 이럴 때 무서운 역할을 할 사람은 외할머니밖에 없다. 안 되지? 어디 누나를 때리고. 손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온 할머니. 아니 이게 엄마가 나쁘네. 아니 누나를 때려서 그렇지. 이게 지금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지금. 얘저 선영이가 잘하는데 그럼. 얘나 네가 집보다 가자. 요래. 할머니의 말에 조금씩 수그러드는 아이. 대답해. 그러지 마. 나보다. 항상 이렇게 끝나는 아이들 문제. 엄마인 혜영 씨는 갈수록 힘들다. 너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오냐오냐 하니까 자기가 최고인, 그러니까 자기만 다들 자기 속상한 거는 최고로 속상한 거고 남이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애가 관심도 없고 이해도 없고 지금 저희 너무 고집도 세고 근데 또 할머니랑 아버님은 다 오셔가지고 또 쟤만 또 잘했다고 하니까
또 자기가 또 뭘 잘못했는지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아 오늘 너무 진짜 너무 속상하네요. 속이 상했을 손자에게 과자를 주고 살살 달래주는 할머니. 장차 집안을 이끌어갈 장손인데 아이의 비위 하나 못 맞추다니. 가자. 싸우지 말고 누나가 그 뭐라고도 좋던데 할머니한테 오늘. 남자는 큰일을 하도록 떠받들어줘야 하는데 손자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금세 조용해진 4대 집안. 누군가에게 열심히 청소를 가르치는 혜영 씨.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는 승연이다. 여기 부분에 와 진짜 힘세 보인다. 거기도 좀 위에도 닦아봐봐. 위에 여기 와 힘세다. 우와 반짝반짝 빛난다. 와 잘한다. 할머니나 시아버지가 아시면 불벼락이 떨어질 텐데. 댁에서 아시는 이게 청소시키는지 몰라요. 아버님은 지금 저 둘째가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원래 이제 아버님 앞에서는 잘 어쩌다 한 번씩 시키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시키면 싸움의 원인이 돼서 안 시키고 있다가 집에 오면 계속 시켜요. 네가 아들이니까 힘이 세니까 해라 이러면서 막 유리도 닦고 바닥도 닦고 청소기도 돌리고 지금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청소기도 안 돌려봐서 모르고 있다가 요즘엔 너무 잘 돌려요. 할머니가 증손자를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혹시라도 버릇없는 아이가 될까 걱정되는 혜영 씨. 일주일에 한 번은 집안을 돕는 것을 가르치는데 얘기하면 안 돼. 왜요? 할머니가 승현이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니까 일단 엄마랑 비밀로 하자. 알겠어요. 그리고 샘을 갈아주세요. 그리고 한 분 더 할아버지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오늘 그렇게 받았어 할머니가? 할머니가 10,000원 주셨어요. 안 했는데도 그냥 큰손자는 빨리 장가를 보내야 한다는 시할머니의 성화에 22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시집온 혜영 씨. 층층 시야에서 새 아이까지 낳고 키우며 아무것도 모르던 철부지는 이제 여우 같은 며느리가 다 됐다. 해가 지도록 아무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할머니. 올해 초 몸이 많이 아프고 나서는 기력도 떨어지고 마음도 많이 약해졌다. 우리 큰 손주도 안 오고 산에 간 사람도 안 오고 이때 그지 안 오면 내가 잠이 와야 들어야 되지. 잠이 안 들어서 안 돼. 드디어 대나무 밭에서 돌아오는 아들 부부. 고생 끝에 죽순을 넉넉하게 가지고 돌아왔다. 이제 기다리는 사람은 한 명뿐. 어머 추운데 빨리 들어오시세요. 큰 손주가 안 와서 안 들어나.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지금 왜 찾고 있습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죽는데. 큰 손주가 안 와서 안 나갔나. 낮에는 여름처럼 덥지만 아직 밤 공기는 쌀쌀한 5월. 할머니는 추운 줄도 모르고 망부석처럼 기다린다. 큰 손님만 기다리고 있어요. 안 오는가 살피고 있어요. 걱정이 돼갖고, 예? 너 꼬운다고 한마디 하고, 이때 마음 혼자 돌려 집에 오노 이라고요, 예? 예? 추운데 고생한다고 맨날 그 이야기하고, 예? 밖에서 이제. 20살에 6.25 전쟁을 겪으며 젊은이들의 아까운 죽음을 본 할머니. 아들과 손자를 얻고 나자 행여 어떻게 될까 품 안에 넣고 키웠다. 지금 10시가 다 돼가요. 10시가 다 돼간다고. 오는 거 보고 가야 되지. 들어가야 되지. 내가 응가에 들어오면 나 인사를 할 낀데 왜 여기 앉아서 추운데? 언제 오노? 요즘 몸도 안 좋은데. 왜 언제 오노? 밖에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오늘 좀 늦었어요. 그 밖에 추운데 내가 오면은 응가 인사를 할 낀데 왔다고.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게다가 젊은 시절부터 똑똑해서 마을 일을 도맡아 하는 바쁜 남편 대신 아들과 손자를 보는 낙으로 살았다. 나는 이제 모자란다. 니도 봐라. 몸 안 좋은데 약은? 약은 먹었다. 그럼 쉬세요. 그럼 가자. 예. 이렇게 아들을 다 키워준 시어머니. 며느리는 고맙기도 섭섭하기도 한데 저도 모래라 못 먹으랬어요. 자기가 다 하거든요, 할머니가.
자기 방에 우리 한들 두들만에 두고 가세요. 할머니 방에 두고 가서 자세요. 알아 두고 가세요. 잔식이로. 저 와갖고 우야 하고 이래 하고 이랬어요. 예?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손자 할배에 알면서 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최고. 이렇게 아들과 손자가 들어와야 할머니의 일과는 끝이 난다. 우후죽순이라는 말처럼 귀를 기울이면 쑥쑥 자라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울창한 대나무 밭. 죽순 캐는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하루 서너 시간 자고 산을 오르내리는 고된 일이 계속되자 녹초가 된 사람들. 친정엄마는 곡괭이질을 제대로 못할 정도다. 이렇게 하면 우리 사돈이 뭐라 해요. 우리 사돈은 땅을 많이 파갖고 이쁘게 파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가 다 쪼개졌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좋기로 소문났지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같은 성격이 나오는 반한석 씨. 이걸 요 걸렸는데 제끼 뺐기 때문에 이 죽순은 100% 이게 부드러운 데가 부서져. 부서지는데 여기 제끼 비나놓은 게 여기 살이 다 떨어져 달라붙잖아. 제끼면 안 돼.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 일을 못하면 소나기 같은 잔소리를 맞아야 하는데 어머니도 잔소리 듣고 우리 엄마 잔소리 듣고 저도 잔소리 듣고 그냥 처음에는 전 이렇게 말을 못하고 혼자 병이 알아갖고 끙끙하다가 잠다 찼다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그러면 나 집에 일 안 한다 가버려요. 그래갖고 또 이제 하루 지나면 다시 또 슬그머니 또 만나서 이러고 그래요. 생긴 모양이나 크기만큼이나 잘라진 모양도 제각각인 죽순. 뿌리와 가까운 부분의 껍질은 못 먹기 때문에 바로 잘라내는데 시아버지가 죽순을 손질할 때면 모두들 눈치를 본다. 자, 이 죽순 이건 누가 팠어? 저는 이쪽은 안 팠는데요. 당신이 이 죽순 팠어? 드디어 시아버지의 잔소리가 시작됐다. 야, 죽순을 파면서 10년 이상 몇십 년을 팠는데 이 죽순 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거 빨간 모디는 그거 먹고 살아 있어야 되잖아. 완전 이거 뭐 중비리 잘랐잖아 이거. 아이고 사돈은 뭐 남자니까 뭐 힘도 세겠지만 뭐 우리는 뭐 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파겠어요? 날마다 파는 죽순은 이 모양 이걸로까 되나요? 아이고 나는 몰라요. 나도 사야 될 낀데. 이거 내나 버릴 낀데 버리고 내나 다 버리는데 이거 다 똑같이 와서 어떻게 한두 마리 이거 안 되지? 아, 잘 못 파는 거 이거 버리는 게지 와 버려. 아이고 내나 버릴 거 밭에가 버릴 낀데 이리 힘들어가지고 누가 이거 먹고 살 사람 있노? 죽순을 삶아서 포장할 때 어차피 잘라낼 부분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한석 씨. 매번 듣는 가족과 사돈은 귀에 딱지가 앉을 시경이다. 헛기 묻든지 하면은 이러면 또 잘라내야 돼. 또 잘라낸다고. 네. 이거 그만 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점점 짧아진다고요. 점점 짧아지죠. 이거 자꾸 잘라내야 되니까. 이만큼 잘라도 이만큼 잘라. 그만큼 사돈 그만 자르는 거는 안 맞아요. 그거는 자 이만큼 사돈이 잘랐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안에 얼마 있느냐? 작아도 못 자, 먹겠지. 그러면 사돈 말 때는 요만큼 잘라 뺐다 하면 여기는 죽순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찬식 엄마 아버지는 요리를 안 해봐갖고 이거 먹는 것인지 안 먹는 것인지 모르는 게라. 이 밑에는 못 먹어요. 아, 죽순은 50년 파가 먹었어요. 그 먹는 거하고 못 먹는 거 구분 다 해요. 아이고 찬식 엄마 이런 사람하고 몇십 년 산다고 진짜 욕받네 욕봤어. 갈수록 자꾸 더 하네 이제 갈수록. 네? 한 이틀 알고. 자, 이게 어디 맞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 내 말이 거짓말인가? 이게 뭐가 있나요? 작은 것도 필요할 때 필요가 있어. 또 달 이게 때는. 뭐가 필요하노? 2, 3년 전까지만 해도 잔소리를 하면 듣는 척이라도 했던 아내. 하지만 요즘은 사돈과 편이 되어 거꾸로 공격을 하니 자리를 피해버리는 남편이다. 또 삶다고 힘들어. 또 가서 무거워. 그럼 이걸 다 미리 잘라비고 가면 사람이 수고쳐. 그거는 하나님 모른다 한 게 지금요. 어른들의 싸움에 끼어들지도 못하는 며느리. 이게 막 얼리 원칙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들지. 근데 쓰레기도 치워주고 뭐 다 하는데 보면 정확해요. 막 분리수거도 막 정확하게 하고 뭐 하여튼 막 정확해요.
어차피 저기 가면 뿌리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땅을 파서 이쁘게 파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쨌든 짜증도 나고 어쨌든 웃기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잔소리를 듣고 티격태격하느라 아까운 시간이 다 흘러갔다. 죽순을 삶아서 포장하는데 하루 반나절이 걸리니 서둘러야 하는데. 그런데 무거운 죽순 자루를 들고 넘어지는 친정엄마. 괜찮아? 괜찮아 엄마? 다리 아파? 아파? 어떡해. 내가 들고 갈게. 내가 할게. 다리 괜찮으세요? 어떡해. 한번 저 걸어봐봐. 괜찮아? 괜찮아. 힘들어서 다리가 풀린 모양이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늘 다리가 안 좋아요. 깜짝 놀란 혜영 씨. 진작에 좀 쉬게 해드릴 걸 먼저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한데. 지금 좀 쉬엄쉬엄 하면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심해야지. 그래도 어쩌겠냐. 일이 많네. 일 보고 또 어떻게 일을 안 끝나. 죽수는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엄마 도시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막 와가지고 이제 도와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 정도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편하고 친한 사람들이라도 사돈이 아니던가. 딸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일한 것이 무리였나 보다. 엄마는 이제 계속 도시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퇴직하면서 이제 쉬시다가 일을 이제 도와주러 오셔서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똑같이 그만큼 또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제 똑같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고생도 하고 또 일량도 그만큼 많고 그만큼 또 더 많이 피곤하신 것도 같고 좀 걱정이 많이 좀 됩니다. 결국 작업을 끝내지 못하고 산을 내려가는 친정엄마. 사돈이 보면 걱정할까 봐 인사도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뜬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며느리들은 주방에, 할머니는 손자들의 재롱에 푹 빠져 있다. 할머니가 야, 오늘 일주일에 갔다 왔나? 저 교전에 갔다 왔나? 누가 챙겨 주잖아. 어머니 반찬 없으면 죽순 좀 가지고 올까요? 예. 잠깐만. 잠깐. 죽순 좀 밖에 나가서 삶아놓은 것은 물에 담가놓은 거 있거든요. 그것 좀 갖고 오세요. 몇 개? 한 5개, 6개 먹어. 5, 6개? 그래. 감히 귀한 손자에게 심부름이라니. 만날 먹는데 또 말라고 그렇구나. 아니 그래도 애들 이제 반찬거리 없어서 볶기도 볶고 이제 계란도 부쳐가지고. 네가 그 어디 가이티가 아빠로 만들지기노. 아니 그냥 이제 필요하니까. 하루 종일 산에서 일하고 내려와 저녁 준비하는 며느리들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할머니는 오직 손자 걱정뿐. 지금은 이렇게 건장해 보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가 많아서 할머니가 큰 병원까지 여러 번 업고 다녔었다. 왜 네가 갔노? 가이지가 엄마를 시키지. 아이고 그 뭐 한다고 해서 살 갔다 오면 되지 운동 삼아서. 섭섭한 혜영 씨. 알아주는 사람은 시집살이 40년 차 시어머니뿐이다. 어머니 죽순 필요해서 죽순 좀 갖다 달라고 가약바한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 있을 때는 그대로 네가 하고 할머니 그런 거 못 먹었대 내 사람들도. 엄마는 그 찬성인데 남자도 해야 돼 지금 우리 세상에는. 여자만 그 할 게 아니고 남자 같이 도와주고 빨래도 늘어주고 밥도 하고 다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그래야 옷에는 남자가 멋진 남자고 정호 남자지. 뭐 여자만 하라고 하는 건 법은 없어 세상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는 며느리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리던 할머니와 손자. 가약바 이것 좀 애들 좀 다니는데 좀 발에 담은 좀 치우고 저 물건 좀 정리 좀 해주지. 이제 밥 먹을 건데. 한 번은 봤지만 두 번은 안 되겠다 생각한 할머니. 어디 갔는데?
손자 대신 나섰다.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는 아들. 어머니 그거 놔놨어. 봅시다. 내가 치울게. 이 넣어서. 이게 뭔데 이거 그만 대충 하면 되지. 아들 다 흘리고 다니는 게 원래. 손자 며느리가 툭 내뱉은 말에 시어른들이 나설 줄이야.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혜영 씨. 이렇게 민망할 수가 없다. 내가 할라 했는데 먼저 가자는 거죠, 내가. 시댁만 오면 할머니를 믿고 얄밉게 구는 남편. 기왕지사 이렇게 된 일, 남편을 골탕 먹여야겠다고 마음먹은 혜영 씨. 승현아, 엄마 봐봐, 엄마. 여기 와서 하나씩 예쁘게 넣는 숟가락놀이 할까요? 아들에게 얘기하지만 진짜 목적은 아빠랑 하면 같이 더 좋고, 아빠랑 같이 하면 더 좋고. 승현이 오늘 숟가락놀이 해줄래? 놀이는 애기들만 하는 거. 놀이는 애기들만 하는 거. 그런데 싸늘한 할머니의 눈빛.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며 아들부터 손자, 증손자까지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키웠는데 기가 막힌다. 아빠가 해주세요. 아빠한테. 포크는 아빠가 이렇게 아빠한테 얘기했듯이. 포크는 아빠가 해주세요. 여우 같은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엌까지 불려온 남편. 젓가락. 이거 뭐하노? 밥 먹으려고 젓가락 놓지. 숟가락 넣을 사람 그림 뜨나? 결국 한 소리 하시는 할머니. 너무했나 싶어 얼굴이 빨개진 혜영 씨는 괜히 남편에게 화풀이다. 네가 하라고 씻고도 줬다 이거. 그 무전한 말이야. 배고프다 빨리 해라. 할머니 보면 안 좋아하니까 밖을 나가라. 엄마 어디서 사주세요. 엄마 어디서 사주세요. 주방에 그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안 된다. 꽂히게 때리니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 믿고 밖에서 큰일을 하는 남편을 위해 내조에 80평생을 바친 할머니. 남자들이 자질구레한 집안일에 신경 쓰면 어떻게 바깥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며느리들이 자꾸 장손들의 길을 꺾으려 드니 심기가 불편하다. 남자가 누가 들어가면 안 돼. 어머니 요새는 남자들 부엌에서 일을 해야 다 좋아하고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부엌 일하면 막 숨을 보았지만 요새는 부엌 일을 해줘야 같이 놀고 그리고 같이 버리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야 되고 같이 살 때는 알레도 들어주고 밥도 하고. 남자는 남자 할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 할 일이 있고 분담을 하기 때문에 요즘 그 뭐 남녀 같이 들어간다 하지만 그래도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게 덜 맞지 않아. 절대 그 우리 손자들 절대 그 부엌에 들어가는 남자는 그 부엌에 들어가는 건 안 맞아. 결혼할 남자들 없겠다. 그때대로 살아나가. 남자 여자 다 돈 번다고 하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남자는 남자 할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 할 일이 있어. 요즘에는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그러니까 요리도 같이 하고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집안일도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같이 하는데. 그럼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할 게 변하지 그게 변하면 되나? 그러면 아버님 손주들은 그러면은 우리 손자들은 내가 딱 그 뭐고 저거 엔데고 뭐 주방에 남자 그때는 막 주방에 시키 안 시키가 딱 물어보고 그러다고 안 한다. 손주 며느리한테 그러면은 손주 며느리한테니 우리 손주 일 시킬 게가 안 시킬 게가 물어보고. 이런 같이 하대. 그러니까 집안일을 시킬 게가 안 시킬 게가 안 되지. 집안일 시킬 게가 안 시키고 물어보고 안 시킨다 하면 결혼시킨다고. 아니야. 그럼 가인은 주방일 열심히 해라. 이제 결혼 못하겠다. 우리 가인은 열심히 하면 된다. 정각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혼 못해. 줄을 서기는커녕 내가 보기에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바뀔 줄 모르는 어른들의 생각. 나는 솔직히 그래 않게 했다. 그래 알아서 네가 해라. 쐐기를 박는 할머니 말씀에 입을 다물고 마는 손자 며느리. 남편도 모른 척 어른들 눈치만 살피고
종종 일어나는 며느리들의 소심한 반항은 늘 이렇게 끝나고 만다. (60년) 전 반한석 씨의 아버지가 대나무 세촉을 얻어와 심고 가꾸어 만들어냈다는 대나무 숲. 한석 씨는 아버지가 물려준 대나무 밭을 일궈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 남자를 우선으로 하는 집안에 장남으로 태어나 대접받으며 산다고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사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큰 짐이 버거울 때도 많았다. 잠이 올라온다 이제. 아무 때나 누워서 자고.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낮이나 밤이나 함께 일하는 아내. 어제는 같이 사도나 같이 일로 할 때는 같이 했는데 오늘도 같이 와서 빨리 끝나고 할 건데 그냥 우리 매일 같았으면 한마디 하고 막 오늘 일하러 가자 이럴 긴데 사도에도 말도 못하고 그리고 오늘 같이 사도 같이 와서 했으면 빨리 끝날 건데 끝나도 안 하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7남매 중 고명딸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미숙 씨. 농사 많은 집으로 시집을 와서 고생을 많이 했다. 장선 남편이 미운 때도 많았지만 가족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측은해서 늘 곁을 지킨다. 오전 일을 마치고 잠깐 집에 들른 시어머니. 혜영아, 엄마 지금 올라간다. 아버지가 빨리 가자. 고속도로 안 되겠고. 엄마 먼저 올라간대. 아 진짜요? 저희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일 많으면은 저희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 오늘따라 피곤해 보이는 시어머니를 보니 걱정되는 혜영 씨. 이따 전화 어머니 이따 엄마한테 전화 통화되면은 올라갈게요. 예. 혜영 씨는 밀려드는 주문을 받고 물건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대신 친정엄마에게 부탁을 하려는데 엄마 어디 갔지? 전화 안 받는데. 자야, 할머니 못 봤지? 그 할머니. 진짜.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셔도 지금 이제 저한테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아빠랑 엄마랑 올라간다 이러는 게 나한테는 꼭 이제 지금 빨리 너희 엄마 어디 갔냐 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눈치가 보이고 빨리 엄마 찾아와라, 엄마 어디 갔냐, 같이 올라가자 이런 말로 들려서 좀 눈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전화 안 받는데. 이럴 때 엄마는 어딜 간 걸까? 그 시각 마을의 보건소. 혜영 씨가 애타게 찾는 친정엄마는 바로 여기에 있다. 대나무 밭에서 넘어진 후 무릎이 부풀어 오르고 아프기 시작해 보건소를 찾아왔다. 수술한다. 어디가 수술하신 거예요? 연골이 파열돼 갖고 수술했었어요. 수술 후에 힘든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농촌에서 그게 뜻대로 될까? 충격을 받았나니까 원래 안 좋은 그 되더라고요. 일반인도 조금씩 그런 거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한창 바쁜 죽순철인데 사돈과 딸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누워버리다니 걱정과 미안함이 앞선다. 핸드폰도 듣고 와서 좀 걱정할 거예요. 어떻게 넘어진 거는 보기는 봤는데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나온지는 잘 모를 거예요. 괜히 보면 걱정이 될까봐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마냥 누워만 있을 수는 없다. 사돈이 찾으면 어쩌나. 딸이 전화라도 하진 않았을까. 아픈 다리를 이끌고 딸에게 가는데 가뜩이나 신경 쓸 일이 많은 딸에게 걱정을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친정엄마의 마음. 아픈 다리를 감추고 똑바로 걸어본다. 엄마 어디 갔다 오는데? 아니 전화기도 왜 안 들고 간대? 그냥 전화로 잠깐. 아니 전화 엄청 많이 했는데. 잠깐 그냥 갔다 오려고. 아니 말을 하고 가야지. 아니 말을 하고 가야지. 지금 애들한테 물어봐도 애들도 모른다고 하고 전화는 계속 했는데 전화는 하나도 안 받고 인선도 부족하니까 또 언제 찾을지도 모르는데 엄마 좀 가는데 얘기를 해야지. 아니 진짜 오늘 계속 전화했다 계속. 미안해요. 미안해요. 역시나 연락이 안 된다고 동동거렸을 딸을 생각하니 미안할 뿐인데
아니 엄마가 여기서 일 도와주는 거는 내가 진짜 너무 고맙고 알지 않은데 지금 너무 일이 많으니까 아버님 어머님 지금 어제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진짜 엄마 오늘 없어진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데 진짜 그거 많아. 중간에서 내가 얼마나 눈치 보는지. 진짜 양쪽 어른들 다 힘드신 거 아니까 솔직히 진짜 눈치 보인다. 사실 친정엄마와 한 동네에 살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하지만 신경 쓸 일이 더 생겨 힘이 든다. 혜영 씨도 물심양면 도와주는 친정엄마가 왜 고맙지 않을까. 하지만 엄마에게 받을수록 더 바라게 되는 것이 자식인가 보다. 그런데 자리를 피하려다 아픈 티를 내고만 영래 씨. 다리 왜 그런데? 응? 아유, 아니 다리 이상한데 지금. 아니 괜찮다. 아니 다리 이상하다 지금. 나 괜찮아. 이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딸. 아마 뭐야 이거? 아니요. 왜 지금 병원 갔다 온 거야? 아니요. 그럼 어제 지금 어제 넘어져서 다친 거가? 좀 안 좋네. 어? 좀 안 좋아. 어떻게 병원까지 갔다는? 아니 괜찮아. 괜찮아. 뭐 괜찮아. 병원에 있어서 연락 안 된 거가? 아니 그냥 저기 조금 갔다 왔어. 엄마가 좀 얘기를 하지. 그럼 엄마 얘기하면은 다리 아프다고 보건실 간다고 보건소 간다고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태워다 주지. 아우 다 바쁜데 어떻게 말은 해. 뭐 아까 왔을 때 얘기를 해야지. 니도 너 진짜 너무 진짜 엄마 얘기하자.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뒤늦게 엄마의 마음을 알아버린 딸. 사돈들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고 할 말은 하는 대찬 성격이었기에 엄마는 그런 사람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시집간 딸 때문에 속마음도 상처도 숨기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찢어진다. 괜찮아 그냥. 아 너무 미안해가지고 엄마 나 진짜 너무 미안해요 진짜. 너무 죄송해서 얼굴도 마주 볼 수 없는 딸은 도망치듯 나와버리는데 그동안 똑똑하고 착한 딸이라고 생각했던 혜영 씨. 하지만 아이 셋을 낳고도 엄마 속을 헤아리지 못한 바보 같은 딸이었다. 엄마처럼 이렇게 일을 해주는 것도 사실 진짜 내가 보기에는 생각해보면 진짜 대단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엄마한테 해드린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뭐 아버님의 어떤 이제 스트레스 받고 어머님 있는 것 속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를 엄마한테 막 얘기하면서 막 푸는데 막 성도 내고 짜증 내고 그런 것들 막 마음껏 이제 얘기하는데 엄마는 또 엄마는 생각해 보니까 엄마는 그런 스트레스를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마음대로 엄마한테 막 하는데 엄마는 진짜 제 짜증이랑 뭐 짜증이나 이게 막 화내는 그런 거 다 받아주는데 정작 엄마는 그럴 대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지금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루 종일 고생한 시어머니에게도 죄송한 혜영 씨. 오늘 진짜 일 많아서 힘드셨죠? 오늘 힘들어 하다가 누워잤다 하다가 아 일하시다가 누워 주무셨다고? 주무셨다고 놀래가 야산에서 잠이 들었다니 더 마음이 안 좋다. 진짜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해하더라고. 일을 이제 도와줄 건데 새벽에도 일 도와줄 건데 못 도와줘서 미안하고 낮에도 가가지고 일을 좀 도와줄 건데 미안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공장 일이 많으니까 막 그래 하다가도 이 하다가 저 하다가 엄마도 그 힘들지. 다리를 뭔가 다리가 봐 다리로 다치가고 다리를 들고 다니는데 말이야. 아 진짜. 한쪽 다리가 이상하게 영 걷는 게야. 아 어머니 보시기에 좀 안 편해 보이더라. 그 아까 엄마 연락도 안 되고 오지도 않고.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구나. 혼자 속 좁게 굴었던 게 부끄럽다.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막 이제 썽을 냈어요. 진짜 썽 냈는데 엄마는 너무 뭘 하지 말고 엄마도 힘들지. 요 왔다가 저 왔다가 요 왔다가 저 왔다가 그거 다 알고 있지 전부 다 엄마 하는 걸로 일로 그렇겠네.
엄마 아빠가 힘들지 아다 갔다 하려 할 게네. 엄마 말만 알아줘야지. 딸도 알아주고 사돈도 알아주고 알아줘야지. 엄마 너무 뭐라 하지 말고 항상 딸이라도 엄마 챙기고 저리 내놓고 살다가 해야지. 엄마가 이것이 오랜 세월을 살아온 시어머니의 연륜. 혜영 씨는 오늘 두 어머니에게 인생 공부 제대로 받았다.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마음만은 홀가분해진 혜영 씨. 남편이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일까지 도와주니 더 신이 났다. 맞네. 잘하네. 사실 시댁에서는 어른들 눈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남편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부터 청소까지 못하는 일이 없다. 새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혜영 씨.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벌써 쓰러졌을 거다. 여기 설거지는 제 담당이에요, 여기서. 다 제가 해요. 뭐 방도 닦고, 저기 개가 많아가지고 개 오줌도 치우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시각 대나무 물고 이래 천선하면 잔치에 갖다 줄란다. 낮에 아들이 받아온 대나무 수액이 생각난 할머니. 내가 갖다 주고 그만. 오늘 특히 많구만.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는 아직도 설거지 중인데 현장을 딱 걸리고 말았다. 뭐하노? 설거지하나? 너가 어머니 지어놓고 네가 설거지하나? 얼음이 돼버린 두 사람. 신랑한테 그릇 설거지하라고. 아니다, 내가 한다 했어, 내가. 어? 내가 한다. 내가 말란다. 가자, 내가. 응? 내가 말란다. 가자. 남자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단단히 일렀건만 어른들 안 보는 데서 꼼수를 부리고 내가 있었다니. 한다 줄게. 내가 간다. 손자고 손자 며느리고 다 필요 없다. 괘씸한 마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할머니. 목을 치우고 있어. 안 올라오셨는데 왜 이 시간에 어떡해. 내가 내려서 다시 이야기할게. 잘 좀 얘기해주면 어떡해. 진짜 썸나신 것 같아 아까 좀. 괜찮다, 내가 이야기해줄게. 괜찮다. 응? 내 맘 믿어. 남편의 말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 혜영 씨. 내가 다 이랬는데 그만하라고. 아니 마무리하는 거 진짜 내가 진짜 손 닦고 응. 하는데 잘 좀 얘기해주면 내가 내 진짜 선배가 억지 내가 할라 했는데 시켰다고. 마무리는 원래 그냥 선배 잠깐 하고 있던 사이인 거다, 그죠? 알았어, 이야기할게. 잘 좀 얘기해주세요. 내 마무리할게. 나 좀 쉬도 되나? 안 되겠어요. 해줄게. 아유. 아내는 안절부절이지만 남편은 여유만만.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 아이고. 뭘 믿고 저렇게 태평한 건지 일단 남편을 믿어보는 혜영 씨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걸렸는데 고요한 4대 집안. 어젯밤 얻은 속병 때문일까 아침이면 손자 며느리를 깨우러 가시던 할머니가 오늘은 자리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누워만 계시는데 할머니. 무슨 일인가 싶어 찾아온 손자. 어디 아파요? 어? 아빠 어디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내가 할머니가 아픈 이유는 딱 하나뿐. 다리도 많이 얇아졌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갈 때가 됐는데 뭐 큰일 나 많이 살았. 그래도 갈 때는 가도 건강하게 가야지. 많이
응? 어제 내 설거지하는 거 많이 속상했지? 내가 네 보호관에 가서 설거지하라고 그렇게 했나? 그래 애 3명 키우고 한다고 얼마나 힘들어. 아또 말도 잘 안 듣고. 응?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땐 도와줘야지. 할머니가 아픈 곳을 낫게 해줄 사람도 오직 손자밖에 없다. 나 이렇게 계속 누워만 있으면 이게 다리도 얇아지고 안 돼. 어? 오늘 날도 좋은데 내랑 같이 한번 싹 걸어봅시다 이제. 일어서가지고. 응? 다리가 아파도 못 걸어. 아파도 걸어야 나. 이러면 더 얇아져 더 아파. 아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안의 가장 어른으로 가족들을 이끌며 살아왔는데 요즘엔 늙고 아프다고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는 것 같아 더 속이 상했다. 하지만 손자가 와서 달래주니 봄눈 녹듯 풀리는 마음. 아이고. 옛날에는 참 많이 업어줬지. 이제 내가 업어준다 이제 내가. 어렸을 때에는 할머니밖에 모르던 손자가 아내와 자식들을 더 챙기니 서운하기도 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근데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집에 다 화목해야 되는데 근데 행복해지려면 집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혜영이가 자기 혼자서 설거지하고 애 뒷바라지하고 빨래하고 이러려면 얼마나 힘드노. 내가 조금 도와주면은 혜영이도 자기도 좀 더 편하고 혜영이가 편하고 기분이 좋으면 나도 좀 더 기분이 좋고 그러면 서로 행복하고 좋아지는 건데 꼭 내가 그 설거지 그 하는 것 때문에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면 그것도 내가 안 도와주면 다 힘들어. 그리고 엄마 하루 종일 힘들게 밖에 나갔다 오는데 또 와서 우리 또 밥 차리고 그리고 혼자서 또 엄마 낑낑대면서 하는데 아빠는 누워있고 하니까 나 참 보기 안 좋더라고. 근데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다리가 아파서 누구 뭐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빠는 하나도 안 도와주잖아. 보험일은 도저히 안 도와줘. 그래 내가 그러면 엄마 내가 좀 도와주고 하면은 엄마도 얼마나 편하고 좋겠노. 옛날 엄마도 잠도 못 자고 해서 힘든데 보험일은 도저히 안 한다. 그러니까 아빠가 안 도와주는 모습 아들과 손자를 아끼는 할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생하는 어머니와 아내를 보면서 찬식 씨는 많은 생각을 했다. 그렇게 뭐 그뿐이지. 난 안 시켜도 이제 할게 그러면. 뭐 니도 안 시키면 해라. 도와줘라 좀. 이제 좀 도와주고 하면 엄마도 좀 편하고 좋잖아. 누구 엄마가 좀 편고 좀. 가이지고 엄마도 편고 좀. 여자가 편해야 나중에 가정이 편해져. 같은 여자인데 며느리들 마음을 왜 몰랐겠는가. 하지만 손자가 고생하는 것이 싫어 고집을 부려왔다. 이렇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참 좋다더라. 80년 넘게 지켜온 남자는 하늘이라는 생각.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죽순 캐는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선 어느 날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우는 닭장에 난리가 났다. 며느리가 닭을 잡기 위해 나선 것인데 얼마나 기운이 좋은지 한참 만에야 잡힌 씨암탉 한 마리. 손자의 얘기를 듣고 며칠 동안 고민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닭을 잡으라고 얘기하신 거다. 큰 손주 주고 우리 사돈도 일한다고 힘이 없고 그래서 딱 잡아가지고 그랬더니. 남들은 백년 손님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아준다지만 할머니는 손자와 사돈을 위해 기꺼이 닭 한 마리를 내놨다. 이 집의 백숙은 좀 특이한데 대대로 내려온 보양식. 죽순을 넣어 끓여서 잡냄새를 없애고 대나무 향이 은은한 죽순 백숙이다. 할머니가 특별식을 준비하는 동안 손자 며느리는 다른 음식을 하는데 바로 미역국. 며칠 후면 할머니 생신이라 가족들이 다 모이는 오늘 생신상을 차려드리려 한다. 진짜서 밥이나 한 끼다 죽으러 엄마한테 오시라고 전화를 하던가 네가 가져가면 한 예. 내가 지금 안 가면 엄마,
네, 할머니가 저녁 같이 드시자고 지금 좀 오시래요, 엄마. 드디어 차려진 진수성찬. 할머니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사돈과 4대 가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였다. 드디어 완성된 할머니 87번째 생일상. 오늘도 어김없이 여자들을 위한 작은 상도 차려졌다. 이때 할머니가 그동안 깊이 생각해온 중대 발표를 하시려나 본데 오늘부터 상을 같이 붙이가지고 한테 먹자고. 처음으로 마주 앉아서 밥을 먹게 된 4대 집안의 남자와 여자들. 며느리들이 제일 신났다. 지금 먹고 있어. 어머 진짜 맛있다. 야, 아빠 불 붙인다? 아, 사과는 한 번만 차려니까 억수로 기분이 좋아요. 해방됐대요. 네, 사돈 해방됐어요. 나 죽었지. 그게 나하고 아유, 어째. 몇십 년 동안 이제 욕받네, 욕받어. 대대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처럼 살아온 4대 집안에 새로운 봄바람이 불어왔다. 생일